아, 소리가 안 나갔어요? 아, 제가 이것도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소리가 지금 나가나요? 소리 이제 나갈 거예요? 예, 이제 소리 나갈 거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 일요일이라 정신줄 잠깐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의 힘님께서 1등으로 오셨고요. 민트민트님께서 2등, 그리고 혜영님께서 세 번째로 오셨어요. 동훈이 꺼져라 존말할 때 이런 멘트를 남기시면서, 그리고 피노키오님 피곤하실 텐데 지금 건강관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피노키오님께서 네 번째로 오셨었고, 휴일아침님께서도 바쁘다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물님 바로 오셨었고요. 그리고 소국향기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제가 신청곡을 준비했는데 신청곡을 준비한 순서로 이렇게 오셔갖고 신청곡 확인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라 초이님께서도 오셨고요. 경님께서도 기다리셨다고 멀리서 또 이렇게 하와이에서까지 또 제 라이브 방송 뭐 별거 들을 것도 없는데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시간 되어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피노키오님께서 지금 살 좀 찌우라고 골다공증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나 봐요.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예. 체중 조절을 저는 엄청 해야 이 당뇨나 이 혈압이 좀 조정이 되는 스타일이고,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죠. 그럼요. 강물님께서 식사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수면만 충분하면 살이 절대로 안 찐다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잠도 잘 자고 그래도 이 많이 먹으면 확실히 살은 찌는 것 같아요. 콩은 건강 음식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뇨에는 콩이 정말 좋다고 해서 제가 당뇨 진단받고 나서는 많이 먹습니다. 콩. 예. 알로에님께서 오셨고요. 달마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지님 반갑습니다. 소리 이제 잘 나가고 있죠? 네. 제가 이거 단추를 탁 누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긴장이 떨어진 거죠, 벌써. 파란 연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백수진님께서도 오셨고요. 김혜진님 오셨고, 은혜님께서도 오셨네요. 하비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잘 받아요? 가끔 입죠, 제가. 요런 아주 화려한 색깔. 예. 헤일리님, 얼떨결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R킹님께서는 귀팅은 항상 하셨는데 오늘 채팅 처음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가끔 들어오시더라도 가끔 이렇게 오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 좋죠. 예. 형광 주황색 눈 요광이라고요. 가끔씩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예. 그쵸, 알로에님.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수면을 정말 뭐 잘 취하는, 푹 취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수면 장애 내지는 이 충분치 못한 수면의 질로 고통을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라일락님께서 대똥관이 동은 성통 빨리 끌어내자고. 그럼요, 끌어내야죠. 네, 레피리님 오셨네요. 은주님께서도 오셨고, 백수진님께서 눈이 부시시다고. 그 정도예요? 주황이 어느 정도 좀 어울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반응이. 예. 김진수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인데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 편안한 뭐 일을, 그냥 개인적인 일을 하시나 보죠? 일을 하시면서 방송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찌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 지금 늦은 오후죠. 이쯤 되면 이제 일요일도 휴일도 다 가고 내일 출근은 이제 출근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 출퇴근을 정해진 시각에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월요일 월요일 증후군이라고 하죠.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는 것이 은근히 스트레스로 작용하지요. 그래서 은주님께서는 김치 담으신다고. 김치를 담으시면 어제부터 일을 하셨겠네요. 요즘 배추가 뭐 한 포기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배추, 절궈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김치 담그는 게, 정말, 엄청 강한 강도의 노동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냥 뚝딱 버무리는 것이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배추를 절여서, 그것도 잘 절여야 되잖아요. 김치 맛은 이 배추 절이는 그것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데,
어, 자, 이제는 뭐, 지금 6분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동접자 수가 89명이네요. 아, 이제 뭐, 우습네요. 그냥. 동접자 수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저 이제 놀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동접자 수 늘려주셔도, 놀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예. 비비드 오렌지예요 이게. 아, 예, 좀 강렬한 오렌지예요 이게. 예. 커피 조아님께서도 오셨네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깐브리지 멤버스님께서 피부 좋아요? 아, 피부는 조금 나쁘진 않은 거. 저희 어머님 피부를 닮아서, 예, 저희 어머님 피부가 좋으시거든요. 제가 어머님 좀 이렇게 그런 체질을 닮아서. 아, 은혜님께서도 바로 한 김치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김치를 익으면 안 먹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나게 생김치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담궈주실 때 그 옆에서 어릴 때 찬밥 이렇게 들고 서갖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김치 하나씩 버무리다가 올려주시는 그 막 갓 담은 김치의 그 막 마늘 향과 고춧가루 향 뭐 이런 거가 저는 너무 풋풋함이 그 맛있어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 익은 음식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로에님처럼 아직도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은혜님도 그러시구나. 저는 익으면 잘 안 먹어요. 예, 그나마 뭐 미국 가서 오래 생활하면서 익은 김치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좀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기회만 있으면 생김치 있으면 생김치 먹습니다. 은주님께서는 텃밭에서 직접 키우신 고들빼기 맛있죠. 고들빼기. 그냥 고들빼기 탁 밥에 얹어갖고 먹으면 막 어우 침도다. 제가 먹성이 좋아서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예. 알로에님 담대한 방송이라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제니 한님 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백수진 계속 놀라라고. 지금 100명 넘었어요. 이제 또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 쫄보들은. 송은숙님께서 겉절 위주로. 은혜니까 삶은 돼지고기에 겉절이. 이제 김장철이 오죠. 저희 그 아버님 키우시는 배추도 상당히 많이 컸어요. 제가 며칠 있다가, 제가 저희 지난번에 배추 한번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금방 심었던 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컸어요. 많이 성장한 저희 집 배추, 저희 김장용 배추로 커지고 있는 그 배추 모습도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쿵디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제가 인기 이제 좀 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동접자 수가 100명.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동접자 수 100명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니까 뭐 일두법사님이나 뭐 지금 뭐 꽃미남님이나 그런 분들이 방송하시면 막 1000명 막 1000단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언제 뭐 저렇게 되나? 물론 이제 구독자 수 차이도 있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접자 수 1000명일 때 춤과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린다 했으니까 어제부터 연습 시작했어요. 예. 백수진님께서는 완전히 식초로 만들어서 드신다고요? 그 신걸 좋아하시는구나. 알킹님께서는 가족분들께도 시청하라고 하셨다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경님께서는 그쵸. 하와이 계시니까 또 고들빼기 김치 같은 거 정말 드시기가 힘드시죠. 거기서 마트에서 거기 또 큰 마트가 없으니까. 예. 큰 마트라도 있으면 좀 가끔씩 그런 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건데. 예. 루시드님께서 더 탐사 이렇게 외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JN님 김장 도와드리면 배추 좀 주시나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소관이어서 이윤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안 늦으셨습니다. 지금 인사드리는 중입니다.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헤일리님께서 동접자 수의 입이 귀에 걸렸다고. 맞습니다. 걸렸습니다. 그 말씀 정확하게 제 기분을 제 마음을 묘사하셨습니다. 백수진님, 그럼요. 예, 틈새 노려야 돼요. 예, 일단 저같이 이 소규모 채널은 큰 채널의 그 틈새를 노려야 됩니다. 예.
송은숙님께서 동접자 1000명 구독 5만 될 듯. 아유 정말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득량 칼바이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헬리님께서 생김치파. 최혜원님께서 오늘 엄청 행복해 보인다고요? 사실 조금 피곤했어요. 조금 일이 있어서 뭐 약간 좀 피곤했는데 제가 요즘 제가 방송에서도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렇게 채널 찾아주시는 분들과 비록 채팅창으로라도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면 제가 그걸 느껴요. 그 피곤함 같은 게 좀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JSH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강물님께서 가을 배추나 가을 무는 약 서리를 몇 번 맞추고, 그러니까 서리를 약하게 맞춘단 말이죠. 예. 그리고 김치 맛이 그렇게 해야 김치 맛이 획기적이라고. 진짜 강물님은 무슨 다 박사시오. 다 모르는 분야가 없어. 저희가 이렇게 채팅창으로 나누는 얘기나 그런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당근이냐고요, 헬리님? 저 봤어요. 네. 메시지 취소 안 하셔도 돼요. 으르스님, 오늘 강의 소확행이요? 소확행 아닙니다. 예, 저 인사를 아직 드리는 중입니다. 제 방송의 특징은 처음에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의 여러분들과 간단한 요런 인사를 드립니다. 예. 채팅창엔 처음 들어오신다고요? 172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엔돌핀이 빵빵 분비되는 영상이라고요? 아이고. 예, 소옥형기님 보셨죠? 헤이리님이 저보고 당근 같다고 그랬어요. 예. 대왕 당근. 천박님은 척척 박사요, 진짜. 예. 민키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동접자 수 100명을 또 어렵지 않게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대왕 당근 이게 딱 당근 색깔 맞아요 이거. 박연숙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그냥 일요일 방송은 사실 약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뭐랄까 약간 좀 긴장감 약간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막 날카로운 날선 얘기는 좀 덜 하고 조금 편안한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들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원톰님께서 당근이지라고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J님 200명 넘으면요? 놀라죠. 동접자 수 200명 넘는 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처음 할 때 그때 저녁 시간에 노출이 처음이니까 막 될 때 그때 200명 정도 됐었어요. 200명, 260, 250까지도 찍었는데 너무 정신없었어요. 저는 100명, 150명 사이가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이모님. 네. 오늘 방송에서는 뭐 그냥 약간 신변 잡기적인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한동훈 그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설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요즘 최근에 들은 흐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소옥향기님. 처음에 20명 넘었을 때도 저 신기했어요. 맞아요. 항상 꾸준히 찾아주시는 우리 소옥향기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혜진님께서도 제 방송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애향님, 윤씨만큼 싫은 한동훈. 만만치 않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 학생 같으면 진짜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좀 뺀질뺀질 고른 스타일이더라고. 저 유튜브로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솔직히 저는 최강욱 의원님 팬이거든요. 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냥 할 땐 그냥 세게 팍 지르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최강욱 의원하고 말할 때 너무 뺀질뺀질 거리더라고. 깐죽깐죽거리고.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 좀 무게감도 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님께서 중2병.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깐족깐족 말대꾸하는 것처럼. 이 사이에 울진님 또 오셨습니다. 울진님 오늘 일요일은 쉬시지 않으신가요? 대기시죠? 오늘은 서점 안 하시죠? 예. 헤일리님께서 저를 당근 신경수 박사라고 또 호를 당근이라고 또 지어주시네요. 또 이건 좋네. 먹는 당근 말고 당연하지 할 때 당근 신경수 이렇게 하면 좋네. 그건. 열애양님께서는 한동훈은 모략가로 여겨지신다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제일 싫은 3인 경님께서 그쵸 열애양님? 최강욱이죠. 예. 바닷가 가셨어요?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계셨나요? 그것도 스트레스 풀러 가셨어요? 네. 미래님께서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생각나는 오늘의 신바다님. 캘리포니아 오렌지 요거 그 정도 색깔도 말이 되네요. 예, 요 색깔이 지금 요게 화면으로 말고 요 제가 직접 보면 오렌지 색깔 그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색깔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 발로님께서도 오셨네요. 울진님 어디 가셨다가 버스 타고 또 들어가시려고. 오늘은 버스 제대로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머니에 500원보다는 더 많은 잔돈이 있었으면 걱정을 좀 제가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랄까 준비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한 지금 4시부터 방송 시작해서 한 6시 정도까지 원컨대 제가 한 6시 정도까지 2시간 정도 방송을 좀 편안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말씀 좀 드려가면서 일요일 오후 시간 2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잘못 탔던 그 기사 아저씨 분 차를 또 타셨어요? 인사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강물님께서 어제 개장사 페이퍼 컴퍼니 위장사 22개라고 써주셨는데 그거 맞아요? 그렇게 신뢰도 있는 뉴스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예. 네, 소극향기님. 다 그쪽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박식하세요. 해박하세요. 예. 민키님께서 40 넘게 평생 일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한 건 경과건이가 처음.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럼요, 헤일리님 언제든지 하십시오. 예. 송은숙님께서 술충이 돈충이 한 뚜껑 감빵 촛불 키워드만 슉 하셨어요. 헤일리님 그거 제가 댓글에서 봤어요. 예. 체크했습니다. 예. 그때 빚진 500원. 동접자 수가 여러분 12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만 욕심 부려보고 열심히 또 이렇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150명? 150명 갈 것 같고 200명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아직은 그죠? 예, 한 150명, 150분 정도 동접자 수 기록은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홍정초님이신가요? 홍중초님이신가요? 성함을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홍정초님으로 제가 닉네임을 읽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오나공주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미래님 신청곡이 이걸 어떻게 스펠링을 따로따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거라 INNA의 up 제가 접수했습니다. 예. 2시간 하면 200명 넘을까요? 2시간 한번 채워보죠. 그럼 네. AJ님께서 또 알려주신 팁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이제 없어요. 이제 다 접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 주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탁 접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많아요. 예.
아, 지금 기사가 금방 떴는데 알로에님께서 저출산 심각해서 공립교사 인원 감축. 저출산이 심각해서 공립교사 인원 감축. 글쎄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수가 조금 있어요. 있기는 사실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의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약간 사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그 맥락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수를 줄이는지는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예. 저는 다른 쪽은 잘 모르겠고 이 사회복지 쪽에를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정책들을 보면 좀 엉망인 상태로 나오는 게 많고 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만요. 예. 지금 뭐 속속들이 나오는데 뭐 거기 장난 아니던데요? 그냥 대놓고 완전히 해먹었던 사람이던데요. 지금 면면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죠. 헤일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걸 조정을 좀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걸 어떤 지역에는 뭐 약간 과밀한 데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그 밀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고 알로에님 말씀처럼 전담하는 학생 수를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비율을 선진국형으로 조절을 해야지. 무조건 저출산이라고 다 줄이면 그럼 뭐 고령화라고 해서 뭐 양로원을 뭐 동네마다 2개씩 더 지을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을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 제도가 점점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다양한 지역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정책들이 실행이 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내려가는 상명하달식의 그러한 정책의 실행 접근은 이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저출산이어서 공무원들, 뭐 교육공무원 관련되시는 분들 감축을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교육부 장관도 없죠. 예. 유구미님 오셨네요. 네. 일요일날 오후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민키님 이직 부모들은 좋을까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당 대표를 선택했던 저희들은 사실 행복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도 해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해피하지 않은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민트민트님께서는 교사들 업무가중. 맞아요. 교사분들 업무가중이고, 지금 공무원분들은 직급, 그 분야에 따라서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인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지나치게 널널한 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증원을 하든 감원을 하든 세밀하게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려본 다음에 실행하는데, 이번에 경정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검사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거 그냥 그렇게 좋아 가버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지시가 딱딱딱딱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득님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2당 몇십만 원, 이런 정책으로 출산을 할까요? 이런 정책으로는 출산하지 않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득님.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후두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가족들 중에 주위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 연령도 굉장히 점점 늦춰지잖아요. 요즘은 30대, 40대에도 결혼을 하시니까 산모들의 처음으로 출산을 하시는 산모들의 나이도 점점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신이
가임되는 것이 예전만큼 아무래도 산모의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어려운 커플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기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당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을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출산율을 그나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능력이 돼. 아이를 갖고 싶어. 그런데 아이를 갖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정부 정책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만 가지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후에는 본인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훨씬 싼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라든지 용역 같은 걸 줘서 해야 되는데 연구 용역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뻔한 거로 하고 연구도 너무 뻔한 거로 하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예전에 제주대학교에 있을 때 그 제주대학교 내지는 제주도의 그 도청 관련 용역 같은 거 해봤는데 그냥 너무 뻔한 용역을 해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맞는 건데 그냥 자료를 위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데 빨리 변하는 시류에 맞춰서 연구 방법도 개발이 돼 있고 연구자들의 그 어떤 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 해요. 도청에서는 복잡해.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헤일리님께서 기수 성대모사 잠깐 맞아요. 그 내놓는 정책들이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은 사실. 예. 출산을 왜 기피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산이 문제가 되고 그 장애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책상 앞에서 야 우리가 출산율 이렇게 떨어져도 되겠냐? 아이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장려금을 주자. 중앙정부에서 얼마 하고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이 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경정부에서는 지금 관료들이 전부 검사 출신이잖아. 맞아요. 그냥 게으르고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윤혜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알로에님. 그럼 말이 안 되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농수산 지원비 예산도 삭감한다고. 그러면서 출산 장려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죠. 민트님. 특히 교육정책은 유예기간을 두고 조금 시뮬레이션 해보고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래야 그 오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본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서 정책을 실행하면 이 참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왜냐하면 규모가 크게 이제 진행이 되면 전혀 소규모로 정책을 실행할 때 몰랐던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백수진님 말씀처럼 그냥 결정해서 돌리고 거기서 남는 돈 있으면 소국향기님 말씀처럼 용화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의계약하고. 요즘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어서요, 미래님. 제가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다 문제입니다. 예. 저도 그 출산율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인데 거기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에 자료를 지금 제가 뭐 정확히 그걸 알아보진 않아서 출산율 높은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제가 그때 이 얘기는 계속 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 말씀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산율 높은 나라가 최근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저출산 흐름이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중에서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거의 정부에서 공공정책으로 다 커버를 해줘요. 예.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출산이 낮은 이유가 아이들 키워서 아이들 낳는 것 자체는 뭐 낳는다 치는데 그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예, 어려우니까 점점 더 출산을 꺼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그 사회복지 시스템 잘 돼 있는 국가들이 좀 출산율이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건 공공 서비스로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교육도 공공 정책으로 이렇게 다 커버해서 교육비가 안 들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육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그 전까지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지원비,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생활비, 그런 지원비, 아동 복지비 그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낳죠. 백수지님, 9월 30일 홍대 축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예, 사자오님, 김공원님과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하비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기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도가 출산율이 높으니까 뭐 일단은 상식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인도가 출산율이 높은 그 이유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르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출산율 가장 낮은 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낮은 나라 중에 1등, 2등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AJN님 말씀처럼 국가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출산율 높일 수 있습니다. 경님께서는 30 넘어서 결혼하시고 아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60이 넘어 보시니까 외롭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신다고. 예. 또 그 나름의 그런 부분도 외로움도 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사교육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요인 중 하나죠. 저출산 요인은. 예. 맞습니다. 이윤혜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면 뭐 공공 서비스가 완비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처럼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계속 조성이 되면 출산율 높일 수는 없어요. 예. 일단 아이들을 키워서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지했던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뢰가 좀 살짝 부족하긴 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살짝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우리가 뭐 지지하지 않고 선택도 안 했는데 출산율이 과연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몇십만 원 아동수당 준다 해서. 커피조아님께서 커피조아님 조카 따님도 뉴질랜드에서 둘째를 낳는데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으려고 250만 원을 줘도 키우기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정책을 단순히 그냥 뭐 현금 지원 정책만 해갖고는 출산율 높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AJN이 한동훈에서 시작한 얘기가 출산 뭐 다 맞물려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예, 내일부터 마스크 벗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스크 벗는다고 기사가 뜹니다. 하지만 저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어차피 또 잘못되면 제 비용, 제가 제 돈 내고 또 제가 병원에서 치료해야 돼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정부가 뭐 마스크를 벗으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
아, 이슬람교 믿는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은 것? 아, 종교적인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봐야겠네요. 전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아, 제가 한번, 출산율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쵸, 알로에님? 저도, 민키님께서 2년 넘게 조심하다 이번에 걸리셨다고. 그니까요. 이제는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내 돈, 내 치? 뭐,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에서 뭘 기준으로 마스크를 그냥 벗어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벗을 거예요. 흥부자 박자매님께서 본인께서 노산에 자녀분 두 분을 낳으셨는데 솔직히 임신 바우처 몇십만 원으로 당연히 안 되죠. 예. 검사가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보험 커버도 안 되는 경우 많고. 예.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회 같은 거 가시거나 뭐 실외 말할 거 없이 사람 많은 데 가면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 당분간은. 예. 그리고 이제 마스크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쓰니까 답답한 것도 없고 마스크도 이제 예전 마스크 같지 않고 조금 이렇게 모양도 새부리 모양이라든지 이게 입체적인 모양을 가진 얼굴형에 따른 모양을 가진 디자인이 된 마스크가 많아서 숨 쉬는 것도 그냥 나쁘지 않고 뭐 달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 많은 데 가면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 그거 저는 어떤 근거로 지금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환자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전 왜 그런지 민키님께서 지금 마스크 쓰다 보니 좋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제는 마스크 써야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들어요. 예. 맞아요. 독감까지 요즘 감기 많이 돌고 있죠. 또 겨울이 되고 독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마스크 벗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스크 벗는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지지율이 20% 되죠, 여러분. 현재 어제 28% 갤럽에서 28% 지지율 조사가 나왔다고 보도되었는데 갤럽은 다른 조사 기관들과 달리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들의 조사 기법이라든가 뭐 그 간에 쌓아온 신뢰도 정도를 놓고 보면 갤럽의 수치는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 수치가 28%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제가 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30% 초반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그 바닥을 확인하고 이거 마치 주식처럼 바닥을 확인을 하고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서 35%, 36%, 37% 올라가서 40%를 찍어야 그래도 조금 만회가 되는 거였는데 R킹님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거죠. 예, 거기가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섞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통계를 통계학 박사는 아니지만 저도 뭐 통계를 논문 쓰기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좀 질문이 괜찮습니다. 예, 까망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델라님께서 네 20대 후반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수치는 어쨌든 통계 수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계 수치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추이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20% 바로 위에 30% 초반에서 중반에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 지금 영국, 미국, 캐나다 휩쓸고 왔죠. 밤에 몰려왔다 하더라고요. 예. 영국, 미국, 캐나다 다니면서 큰 거를 빵빵 터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부 초기 동력은 다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상태에서 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30대 초반에서 20대로 떨어졌다는 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나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지금.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을 뭐 그 바이든에 대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뭐 그거 나온 거 갖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제2의 광우병처럼 조작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이재명 당대표의 욕설에 대한 언급을 한다든가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타기를 하는 것 좋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있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2의 광우병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욕설에 대한 이거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카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28%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없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지 못한 완전 지금 국정 운영 제대로 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 국정을 이끌어갈 힘을 완전히 상실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서포트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고작 꺼낸 게 그 옛날 광우병 얘기하고 옛날 이재명 당대표 욕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가 이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 내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저쪽 보수층에서 결집해서 25% 선까지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 정도까지 28%, 25%를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사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대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대로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죠. 현 정권이. 그러니까 그 전에 20%, 28%에서 10%대로 향하는 20대 초반, 20% 초반으로 향하는 그 상황에서 저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시도를 할 거라는 아주 단순한 예측을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땐 당연히 이제 언론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조만간 저는 뭐 국힘에서는 더 이상 이거 뭐 카드가 없을 것 같고 뭔 짓을 해도 지금 뭐 김기현이나 권성동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저는 검사들이 뭔가를 시도한다고, 검찰에서 뭔가를 계속 이 상황 반전을 위해서 국정의 분위기 반전, 그리고 이 국정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그 주위의 어떤 인물들, 그리고 진보 세력의 주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그리고 강한 공격을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강물님 맞습니다. 기획수사 아니면 북풍이죠. 근데 북풍 공작은 사실 이제는 뭐 색깔론을 들고 나와 봐야 국민들이 이제 그거 갖고는 크게 뭐 흔들리지가 않죠. 예. 결국은 기획수사죠. 예. 수사에서 털려고 하고 지금 북풍도 슬슬 시동 걸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아유 쭌쭈닝님 어서 오십시오. 별이 아빠님께서도 조금 전에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아, 경님 그 새끼라는 말도 여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살짝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우기면 되는 줄 알아요. 예. 지금 146명이 동접자 수인데요. 오늘은 목표 달성입니다. 이 정도면. 예.
148명, 예, 한 150명 선이니까 저는 오늘은 목표 달성. 예. 1시간도 방송을 안 했는데 이제 한 45분, 46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향후에 그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의 어떤 그 기획수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춘주행님 조금 더 합니다. 저 오늘 2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희모님 말씀처럼 지지율이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재명 당대표 관련 뭔가에 대해서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말씀드릴 거 이제 한두 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면 요 타이밍에서 우리 그 강물님께서 신청을 하셨던 정동대감 정동대감이라는 노래, 저도 이 노래를 아마 이 노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같은데, 정동대감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이미자 씨의 노래를 잠시 쉬는 타임으로 한번 들으시고 잠시 후 노래 후에 2부에서 여러분들과 또 나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서로 인사 못 나누신 분들은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딱 정동대감 요걸 듣고 강물대감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노래 후에 2부 찾아뵙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강물님의 남다른 선곡, 신청곡.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강물님의 남다른 선곡. 정동대감이었습니다. 정동대감. 네. 쭌쭈닝님께서 강물님께서 이 노래를 강물님 아버님께서 일제 강제징용을 피해서 일본 전역을 숨어 다니시면서 가슴으로 들으셨던 그 노래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쭌쭈닝님께서는 일두법사님이 주 6일로 바꾸셨다고. 일두법사님이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6일로 바꾸셨어요. 제가 정확히 저도 거기는 몰라서. 제가 일두법사님하고 합방 라이브 할 정도는 안 되죠. 저 이제 2만 명 구독자를 향해 가는, 아직 4만 정도는, 그래도 한 5만 이상은 돼야 그 일두법사님하고 합방할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조금 더 커야 되는 채널이어서. 네. 그래서 뭐 다들 처음 들으셨군요. 저만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네, 유구미님, 귀팅,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강물님 덕분에 이 정동대감이라는 이 참 국민 가수, 우리 이미자님의 노래를 저희가 듣게 됐네요. 백수진님께서 댓글 보고 얘기하자. 왜 이렇게 강물님하고는 댓글로 뭐 이렇게 엮이신 분들이 많아요. 박연승님께서는 어리셨을 때 언니분께서 즐겨 부르셨던 노래시래요. 와. 알킹님께서는 합방할 자격 곧 리치아웃.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경님께서도 처음 들으셨다고요? 예. 정동대감이 조광조를 일컫는다고 또 의미를 또 딱 알로이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쭈쭈잉님 항상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물님은 이렇게 차단도 많이 하시고 차단도 많이 당하시고. 참. 커피 조아님께서는 이 노래 많이 들으셨다고요? 예전 노래가,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 노래,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정동대감 같은 노래 들으면,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미자 노래를 좋아하시거든요. 이미자님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이미자
선생님, 그리고 그때 뭐 조미미라는 가수, 그리고 뭐 그때 이 노래들을 들어보면 되게 구성지고 이 목소리들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배호라는 가수, 남자 가수의 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목소리를 좋아해서. 네. 이번 주 정치 주요 일정이요? 혜영님께서, 아, 일두법사님 그 방송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두법사님은, 거기 일두법사님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책도 쓰신 분이고 해서 어떤 그 분석 틀이 기본적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두법사님 그 방송도 가끔 보면서, 항상은 못 보고요. 가끔 보면서 그 자료 평가하시는 것도 저도 이제 그 제가 방송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인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 일두법사님께서 그 하시는 분석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같이 가야 제가 감히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지. 재미도 그렇고 뭐 이거 뭐 이것저것 뭐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라도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유지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캐나다 한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오늘 이번 주 정치 일정은 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한동훈과 국힘에 대한 말씀을 좀 이따가, 2부에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말씀 드리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지난주는 너무 해외에서, 사고를 많이 쳐갖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쏟아내서 저까지 뭐 굳이 뭐 그 부분에 재미없이 제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JN님께서 천천히 1보씩.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빨리 못 가는 사람입니다. 예. 이윤혜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횡포 부리는 거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 50만, 60만, 70만 넘어가는 채널의 운영자가 되면 나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에 그런 정도의 채널이 운영되지 않겠죠. 제 그릇이 고만하다면 그만큼의 그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분들도 저는 그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능력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스탑이 됐다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쭈쭈님 그 경제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제 정말 싫어요. 저는 일두업사님 그 내용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경제까지 하셔갖고 저는 경제는 정말 몰라요. 예. 네, 당분간은 제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 직접 사업도 하시고 그래갖고,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있으세요. 어, 그리고 그 책을 쓴다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책을 쓰는 정도의 어떤 분석력, 그리고 작가적인 재질,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이해력, 등등등 해서 김두일 작가님 방송이나 일두업사님과 합방은 저는 아직 조금 더 큰 다음에 나중에 한 5만 넘으면 제가 뭐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그건 제가 직접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탁드릴 정도 거리는 돼요. 뭐 거절을 당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박연숙님께서 언니분 애창곡이 나와서 울컥하셨다고. 네. 언니분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셔서,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채널 혹시 2개 채널 운영하는 거 아시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거나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심경수 TV, 영어로 된 TV 이 채널과 한글로 된 TV로 표기되어 있는 이 심경수 TV, 제가 말씀드린 이 TV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심경수 TV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까 헤일리님께서 그 채널 명칭을 이렇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노래란다. 이 채널명을 확정하면서 이 뭐 이런저런 요런 그림 같은 것도 싹 바꾸고 새 단장을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올려드릴까요? 그 채널에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방송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채널 하나마저도 구독을 해주시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겸사겸사 또 말씀드릴게요. 저 채널이 네, 쭌쭈닝님, 요 노래 트와이스 노래 체크했습니다, 제가. 예, 문샤인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쭌쭈닝님 감사합니다. 네, 혜영님께서도 5만 가자 하셨습니다. 가야죠. 네, 어차피 시작한 거. 이걸 고정을 시킬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게 알려주셔야지. 저는 이걸 아직 서툴러서 잘 못해요. 예. 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 저 고정되어 있는 저 링크 저기도 가셔서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저 채널 얘기가 나와서 말씀 그냥 더 드리자면, 저 채널이 시간도 4,000시간 채웠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1,000명도 넘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소득 창출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마 일주일 안으로 광고가 이제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본격적으로 광고가 이제 붙으면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 소득이 아이고, 혜영님께서도 홍보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문전님께서도 가족들 구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면 얼마가 되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10%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복기부에 여러분들과 같이 넣을 겁니다. 거기에서 뭐 제가 채널이 커져서 한 달에 뭐 100만원이 나온다 하면은 10만원을 넣을 거고, 뭐 5만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5천원밖에 못 넣는 거고, 그래서 저쪽 채널에서 발생되는 광고 수익으로 발생되는 것은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소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저도 10%는 요 행복기부에 동참을 하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늘고 길게 해주시는 요 행복기부 감사 드린다는 말씀 겸사겸사 또 해드릴게요. 경님께서 신청곡을 또 하나 해주셨네요. 아바의 김미. 알겠습니다. 네, KMS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쭌쭈닝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망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날도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냥 한 20여 분 필요했는데 바로 넘어갔고 1,000명 넘었어요. 예. 그래서 동접자 수가 이렇게 방송을 이게 오래 하면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 하니까 동접자 수가 많이 늘긴 드네요. 오늘 목표는 150명 제가 잡았으니까 아까 1부 끔짜락집에서 찍었습니다. 예. 아바의 김미로 컨츄리 꼬꼬도 원하시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부에서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지율 20%대에 대한 보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보도가 20%대를 유지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론 뭐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인인지에 대해서 언론이 어느 정도는 보도를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언론사의 보도 태도를 보면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반등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멘트를 해요. 예, 그 지지율 반등을 했는데 결국 반등을 해봐야 30몇 %밖에 더 됩니까? 예? 나머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건데, 그에 대한 언론사들의 어떤 설명이랄까 뭐 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히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만 해갖고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20%대라는 건 이게 정말 치욕스러운 퍼센테이지고 지지율이고, 실제로는 외국의 해외에서 가끔 나오는 각국의 대통령들의 그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도 안 돼요. 10%대요. 10%대. 한종호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들은, 특히 진보 시민들께서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존의 언론들을 믿질 않는 거죠. 예. 점점 더 이제 그쪽은 믿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종편 TV를 보시는 어르신들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예. 외신 보도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국내에서 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분야의 퍼센테이지 통계 자료, 그러니까 이건 정치와 관계없이 학문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치도 국내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잘 믿질 않아요. 그냥 흐름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절대 수치에 대해서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올라갔구나, 떨어졌구나, 내려왔구나, 좀 올라갔구나, 조금 떨어졌구나, 조금 하락 추세구나, 상승 국면이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를 여러분들께서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28%는 28%까지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외신에 나오는 것들도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그거는 좀 허용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일도 생기고 해갖고 조금 이제 요즘 이전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빡빡하긴 한데, 조금 더 제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빡빡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몇 년 동안 건강 핑계 대고 공부를 안 했더니 벌써 머리가 굳었는지 머리가 팍팍팍 들어가지도 않고 몸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뭐가 탁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시 바운스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노력하고 활기차게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방송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물안개님께서 제 헤어스타일을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색하고 감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예. JTBC 쭌쭌이님 보시는데, 지난 금요일에 결국 MBC에 이어서 JTBC도 외신 보도 관련 뉴스. 네. 그렇죠, 강물님. 예. 실질적으로 심리적 지지율은 한 자릿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대선 때는 찍는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분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알아요.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들이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등을 돌린다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지한다, 그건 아닌데,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의, 지지하는 마음, 그런 거는 지금 다 접었어요. 다 지금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는 28%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R킹님께서 또 우리 아바의 치키치타죠? 치키치타. 예. 아바 노래 좋죠. 저도 아바 노래 꽤 좋아합니다. 물안개님, 한동훈, 예, 물안개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각종, 영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과의, 그러게요, 쭌쭌님. 라디오 방송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강불님. 예, 따로따로 보는 게 아주 정확하죠. 예. 한동훈 국무장관이라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아이고, 아리수님, 어서 오십시오.
심경수 TV 처음 알고 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심경수 TV가 두 개입니다. 채널이 영어로 된 TV와 한글로 된 요 심경수 TV 두 개입니다. 두 채널 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위에 그 채팅창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태도를 보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제 촉이에요. 촉. 여러분, 객관적인 분석이나 뭐 저는 한동훈 장관과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사람 객관적으로 뭐 그 사람의 개인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냥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나 파락구냐, 너희들 나 편안하게 생각해줘,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안철수랑 좀 비슷한가? 저 사람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주 사차원. 근데 요즘 나와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같은 걸 할 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소는 약간 엉뚱한 사차원인데 본인은 이 대한민국의 이 서열 2위 권력 순위에서, 공식적인 권력 순위에서 2위라는 인식은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너무 뿜뿜이에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말을 해도 맨 초반에 나와서 네,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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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예요. 그냥 걔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걔는이지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네. 진다임님, 네, 어서 오십시오. 파랑색이요? 파랑색은 아직 없어서요. 한번 제가 구비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니아님, 성숙하지 못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이미 뭐 국회의원들은 그냥 이 국민의 대표자다라는 인식이 아니고, 내가 너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니네 어떻게 제껴버릴 수 있어. 특히 최강욱 의원처럼 굉장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본인 화를 참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딴 게 아니죠. 너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지금 여기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돼. 한번 보자. 왜 딱 그거, 그러니까 그 민트민트님, 그거는 뭐 어렵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천공법사처럼 어렵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뒤로 이렇게 의자 제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해도 되나? 말씀해 보세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본인은 대한민국 권력서위, 공식적 권력서위 2위로서의 자리매김을 완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를 다니면서 개망신당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른 생각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저쪽의 시나리오는, 저는 제가 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에 영입을 시켜서 정치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 하에서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타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 위에 몇 명 그 윤핵관들, 뭐 윤핵관도 아니고 또 무슨 핵관이라더라. 요즘 또 윤핵관들은 가고 또 새로운 핵관들이 등장했던데, 그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고 얘기가 돼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으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금 YNI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탐 대실형이고 그릇이 생각보다 작은 꿈에 그린 동접자 수 151명. 어지러워요, 쭈쭈잉님. 현기증 나요, 현기증, 여러분.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저 형을
검사 때부터 알았어. 저 형을 정말 좋아했어. 저 형이 검찰총장 되더니 대통령을 했어. 저 형, 와, 저 형 진짜 멋있는 형이야. 난 저 형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 형하고 나는 나의 그 후일을 도모하겠어. 저 형이 뭘 하든 난 저 형을 따라갈 거야. 나 정말 저 형 좋아해.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검찰총장 할 때까지는 형으로서의 뭐 동네 바보 형이든 옆 동네 무슨 형이든 간에 형이었어. 그때까지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내가 알던 그 형이 아니란 말이지.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뭐 자기가 봐서는 저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기서 저런 짓을 해서 까이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예. 그런 하는 짓을 소위 말하는 꼬라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딱 봤던 그 형의 모습이 지금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권력 지향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거의 아무도 없잖아요.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해버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딸을 당하고 있죠. 여기도 답답하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친한 사람 아주 측근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까지 장악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몇몇의 시나리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시작하던 데부터 지금까지 그 불만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고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당장 이제 2년 뒤에 총선에서 내 모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태위태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슬슬 마음을 굳힌다 이 말입니다. 2인자로서 그냥 뭐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아니 왜냐면 쟤도 대통령을 하는데 내가 왜 못하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다음 서열 2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사이에서는 이게 이게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막 굴리는, 주판알을 막 이렇게 굴리는 셈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억지로 이렇게 엮여 있는 요 상황에서 조금은 이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난번에 강물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200명? 지금 160명이 됐었어요? 지금 동접자 수가? 제가 하여튼 30분 동안 열심히 또 그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러다가 200명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발생하게 한다면 나름의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손줘야 될 것인가, 저 사람 밑에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저 사람 바로 뒤를 내가 노리고 스탠바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변수가 김건희 씨란 말이죠. 변수가. 예. 사실은 김건희 씨가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또 법사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나 법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지금 저렇게 돼 있고 이미 대한민국이 김건희의 국가가 돼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텐션이, 긴장관계가 향후에 발생하고 그것이 더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가을이니까 이렇게 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월 달도 안 됐잖아요.
그 10월, 11월 2달 지나고 3달, 12월까지 가면 3달 동안 글쎄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벌써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광주에서 시작이 됐고, 광주는 벌써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대전인가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 집회가요. 예, 주말에 집회가 시작이 됐고, 당연히 서울에서는 지금 이곳 저곳에서 청계광장이나 30일 날 또 그 사자우 TV에서 준비한 또 우리 페스티벌, 새로운 감각의 우리 또 집회가 그 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그 주말 집회에 모여지는 인구 수가 많아지고 집회 참여자 수가 많아지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민주 시민들이 점점 결집을 하게 되면 두세 달 후면은 이제 12월, 1월, 연말, 연초가 넘어갈 때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계광장 나갔을 때도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말씀인데 그 청계광장에 가서 그 시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집회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거였는데 혹시라도 가보시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참여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좀 다소 소음이 좀 강하긴 했지만 매우 평화적이었고 그리고 매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었어요. 경님께서는 사실 하와이가 아니시고 이렇게 뭐 국내에 계시면 지역에서 있는 백수진님 그렇죠? 예. 지역에 있는 집회에 참석하시면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실 거예요. 약도 아까 지금 약도 바꾸신다고 혈압만 상승되시 하셨는데 제가 딱 참석해 보니까 와, 저 스트레스 그날 너무너무 해소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 동료의식 같은 게 딱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구나. 민주 시민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길에서 인도에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분들이 거의 정확한 지지율 퍼센테이지만큼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 그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참여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 느낌을 아실 거니까 참석을 하실 것 같고 혹시라도 아직 참석을 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뭐 바람 쐬러 요즘도 솔솔 이제 가을바람도 불고 하니까 얇은 바람막이 하나 준비를 하셔갖고요 한번 참석해 보시면 그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비록 같이 하진 않으나 우리 웍사이드에서 그걸 뭐라고 인도라고 하죠? 예, 그 인도에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집회를 행진을 하는 시민들에게 박수 쳐주는 이런 관계가 또 라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보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근데 그 비율이 박수 치는 사람들과 우리 보고 막 뭐라고 하는 부하는 그 비율이 지금 지지율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정말 놀라운 통계라고 제가 그때만큼은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마음이님께서도 딱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카이블루님께서도 어느 틈엔가 오셨네요. 네, 초로롱님, 네, 내부의 분열. 예, 저는 그 부분이, 왜냐면 이 권력 지향하는 사람들은 권력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의 경우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딱 그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예.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버텨줘야 자기 2인자 자리도 든든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물님께서 170명 그또 광고를 하시니까 또 쭉 빠졌잖아요. 이윤혜님께서 의사가 나라를 운영하려고 왜 혈압이 이렇게 오르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스카이블루님께서는 건의와 한뚜껑 사이 매우 궁금하시다고. 저도 궁금하네요.
물안개님께서는 봄바람 휘 바이든. 네. 네. 요즘 아주 신조어가 생겼죠. 예. 경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시고 싶으신데 쫄아서 못 가신다고. 하도 캡처해서 국진당 보낸다고 뭐라고 해댄 인간들 때문에. 네. 아, 버퍼가 조금 있었나요? 조금 전에? 네. 그래니님께서는 귀팅 중인데 오늘 좀 귀엽다고요, 제가? 물대포, 쏠 수도 있죠. 무식한 사람들이라 물대포를 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시민의 힘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예. 정권 바뀌게 되면, 예, 언제든지, 예, 오실 때, 꼭 말씀을, 저희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 오신다고 말씀해주세요. 그 일정 중에 한번 뵙고, 제가, 식사나, 시간이 되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시간이 안 되시면 차라도 제가, 따뜻한 차라도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 무지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날리는으로 그게 들리겠어요. 정확히 바이든인데. 아니, 누가 들어가도 그건 받아쓰기를 해도 그건 바이든이에요. 예. 정규상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응원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무지개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백수진님께서 어제 수원 집회 시민들 많이 나오셨다고.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발동이 슬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어떻게 난리니까. 제가 또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청와대가 대처를 너무 바보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바이든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해외로 다니면서 하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치명적이고,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건 정말 대통령답게도 아니고요, 남자답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제가 뭐 카메라 뭐가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그냥 속에 있는 거를 말씀을 해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통령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하나요? 국민들이? 백수진님께서 이재무의 슬픔 바다? 신청곡 해주셨어요? 슬픔 바다 이 노래가 저는 이 조정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슬픔 바다를 알고 있는데, 이재무의 슬픔 바다는 이게 어떤 분이 정확히 하시는 거, 제가 아는 이재무이 맞아요? 백 데이비스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국민을 청각장애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해명이 문제를 지금 더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린다님 어서 오십시오. 음악이요? 저 음악 잘 몰라요. 그냥 저 어릴 때 들었던 거. 어릴 때. EQ 채널에서 슬픈 바다를 많이 들어요? 슬픈 바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조정현의 슬픈 바다 맞아요? 근데 EQ 채널에서 그거 왜 많이 들어요? 종달새님께서 EQ 채널에서 슬픈 바다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께서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싹 하겠습니다. 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남자답게 사과를 하는 멋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믿고 따라가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난리면으로 했다가 그것도 뭐 누구지? 또 저는 그거 웃겨서 그 신문 기사도 보지도 않았어요. 국민의힘의 저 이름을 항상 아나운서 하다가 지금 의원하는 여자 있잖아요. 이준석이랑 배현진은 또 말리면이라고 또 얘기했죠. 날리면 무슨 말리면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페이스북에는 라면 건면, 농심 건면에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으셔갖고 말리면 이거로 막 올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일반 대중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이 논란을 키우는데. 스카이블루님, 알겠습니다. 맛있다 밴드, 돌멩이. 그래서 그러한 대처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현재 반복되고 있다. 그 대통령실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왜 정신들을 못 차리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왜 그거를 정신을 못 차리는지. 오라면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엑스킬라님께서 오셨는데요. 아유, 영상 전문가 엑스킬라님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엑스킬라님. 항상 우리 지금 꽃미남님이랑 멋진 해병아찌님이랑 약자와의 동행님이랑 청라TV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시죠, 엑스킬라님. 예. 저 완전 팬이에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영상 너무 멋있게 만드셔서 제가 항상 탄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아닙니다. 저 그냥 이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네. 네, 그냥 뭐 궁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아유, 제 방송에 또 엑스킬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제가 또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강내일은 조국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홍대 집회? 제가 그때 그 주말에 제가 뭐 또 일을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있었던 선약이 있어서 제가 우리 사자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예. 다음번에는, 근데 거기 또 그 영상에는 저를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참석도 못하면서 저까지 넣어주셔갖고 제가 정말 드리는 마음이 큽니다. 예. 다음부터는 예, 다음부터는 꼭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조금 이렇게 약속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선약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꼼짝을 못 합니다. 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주말 집회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우리 사자후님께서 만드시는 집회는 더더군다나 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그런 집회라서 반드시 저도 참석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집회 현장에서 저를 제 뒤통수를 보시게 되면 언제든지 한 대 빡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불쾌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꾸벅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민트님과 소국향기님의 바이바이송을 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고요. 동접자 수는 약 160명 약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엑스킬라 TV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서영님, 네, 진짜 때려도 되죠, 당연히. 네. 그리고 저도 때릴 거예요. 저도 때릴 거예요. 저만 맞을 수 없잖아요. 엑스킬라님은 제가 따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같이 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꽃미남 요즘 주가를 엄청 올리시고 계시는 우리 꽃미남TV 정민수님, 예. 그리고 별난 해병아찌 TV,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TV,
예. 그리고 청라TV.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뭐 진보 진영에서 요즘 뭐 너무 유명해지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리 엑스킬라님께서 항상 같이 움직이세요. 거의 보면. 예. 그리고 거기서 막내라 그러시더라고. 예. 엑스킬라님 등장 전까지는 그 꽃미나님이 막내셨는데 엑스킬라님 오셔갖고 엑스킬라님 막내시라고. 맞아요. 통장가 멤버 맞아요. 예.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일, 그러나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 저는 압니다. 예. 킬리만처럼 엑스킬라님 그 TV에 가시면 영상이 있어요. 그 히틀러가 그 마지막 순간 그 찍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걸 잘라서 자막 처리한 기가 막힌 영상이 있어요. 예.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 배꼽 빵빵 터질 거야. 빵빵 터집니다. 진짜. 예. 저는 그 이분이 엑스킬라님이 이분 그냥 완전 프로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 영상 만드신 거 보고. 예. 그러니까 그 엑스킬라님 방송을 구독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히틀러 그 영화 관련된 영화 잘라서 자막 넣은 거 그거 봐주세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하여튼 겸손하게 또 초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그렇게 맞추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들 뿐더러 그 자막의 내용도 그건 기술적인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감각이라고 봐요. 엑스클리 아니면 감각.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찾아주시길. 맞아요. 보고 저도 몇 번 봤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통장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차라리 시간이 통장가 그쪽 얘기를 먼저 그러면 제가 먼저 드릴게요. 김건희 씨 리스크는 뭐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최근에 그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통장가 멤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께서 뭐 지금 시사타파 TV 이종원 씨에 대해서 통장을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양측의 신경전과 에너지 소모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행복기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기부해 주시는 거는 이건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부를 제가 뭐 이게 저에 대한 개인적인 후원이든 이거 기부든 어쨌든 이 계좌로 여러분들께서 돈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보내주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래요. 이종원 씨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분은 내가 당신들한테 이걸 왜 까 보여주느냐, 그거는 한번 보여줬고 경찰서 가서 봐라, 뭐 이런 태도로 나오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주신 분들이 통장을 까라고 하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니까. 그거로 인해서 서로 간에 너무 지금 우리가 결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의 진정한 적을 향해서 지금 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지존 리님, 지존 리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더 탐사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아시고 많이 이렇게 익숙하시니까 그 부분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집회도 진보 진영에서 하게 되는 집회 성격, 성격은 대동소이하겠죠. 형식, 진행 방식 같은 것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관여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예전에 촛불 집회로 인해서 저는 이종원 씨나 시사타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 때문에 저는 이 진보 진영의 유튜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하고 그럴 때는 저는 제주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간 해예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때 뭐 정치 무관여층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사타파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서고 조국 장관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리딩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사타파 이종원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때 이제 방식은 지금 그분이 시사타파를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여지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구시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는 방식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민주시민 내에서도 민주진영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운영하고 집회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를테면 돈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진화되고 나은 집회가 되고 보다 더 발전된 민주시민들이 되기 위해서, 개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일환으로 그거를 요구를 했고, 소위 말하는 통장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후원금 같은 것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제대로 시민들의 후원금이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우TV 김공원님이나 꽃미남TV의 정민수님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꽃미남TV 뼈 따고 때리는 분석 그거 들으면 저는 완전히 100% 공감해요. 그분도 후원 잘 안 받으시더라고. 받으시는데 일정 부분 너무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고 필요한 만큼 하시고 또 후원 받으신 것 같고 집회에 또 다 쓰시고 웬만한 거는 돈 안 드는 방향으로 하시고 사자우TV의 김공원 님도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후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후원 금액을 철저하게 집회에 사용되고 후원하시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음이님 말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집회 후원금과 유튜브 후원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사타파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이거는 이분이 처음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런 사람 없었겠죠. 근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걸 보게 되면 욕심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모르겠어요. 아직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뭐가 잘못됐다라면 이게 참 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좀 치명적인 우리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그나마 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서로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자오 TV나 꽃미남 TV를 비롯해서 그 통장가 우리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다 더 좀 젊은 감각으로 멋있게 발전되고 진보된 집회 문화를 만들고 또 그와 동시에 재정적인 문제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도 집회 참여하시고 집회 후원하시고 또 본인들이 저 유튜버든 마음에 든다 유튜버에게 또 좀 후원하시는 그냥 부담 없이 서로 해줄 수 있고 또 그걸 동력으로 해서 뭐 사실 이 돈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동력으로 해서 유튜버들도 혹은 집회를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더 깔끔하고 말끔하고 투명하게 재정적인 것들도 관리를 하시고 우리 기부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떳떳하게 좀 그렇게 되어야 이게 서로 저희가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그냥 서로 신뢰잖아요. 믿음.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모였어. 그 끈끈하게 모이는 건 뭐예요? 파란색만 봐도 그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 정권에 우린 싫어.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좋아.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신뢰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그 지붕 아래에서 이재명 당대표라는 이름을 가진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모여있는 그 끈끈하게 묶여있는 신뢰로 형성이 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 때문에 이게 돈이 사소한 건 아니잖아요. 돈 단위도 엄청 크더만요. 해외에서 또 후원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그 이외의 것들을 좀 잘 판단하고 잘 이렇게 꾸려서 더 이상 우리 민주진영의 우리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일이 굉장히 저희 집단이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된 시민의식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좀 불가피한 갈등의 발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집단이 이렇게 좀 발전이 되려면 일정 부분 갈등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그 집단의 생명력, 그 집단의 진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미소한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가을 하늘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좀 잘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사실 뭐 상처 줄 거 다 뭐 까발려질 거 다 까발려졌고 뭐 다 그런데 그냥 시민들만 생각해서 서로 그러니까 시민들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모여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쪽 진영에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털어내고 그래서 정말 뭐 다른 마음을 먹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또 잘 진화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꽃미남 TV 같은 분이 앞장서서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같이 또 그 도와주시는 형님들, 예, 정말 그 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엑스킬라님도 아까 오셨었는데 같이 또 이렇게 서포트도 잘 하시고 또 청라TV님께서 또 조용히 와서 다 촬영 다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 사자우님께서 또 새로운 감각의 집회도 또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 요 분위기만 좀 유지가 되고 이렇게 좀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된다면 근데 그 흔들림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신뢰.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것.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죠. 스카이블루님. 저도 항상 그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 들어가도 그분들 실방할 때 그냥 인사를 뭐 제 인사를 보시든 안 보시든 그냥 들어가서 가끔 인사만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제가 좀 덜 죄송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랑 같거든요. 저도 되게 속상해요 요즘. 예.
뭐 좀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속상한 마음이시지만 시간이 되시면 집회 참석도 좀 해주시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랬습니까? 청라TV에서 저 보셨다고 말씀이시죠? 스카이블루님. 청라TV에서 제가 나왔어요? 청라TV에는 나올 일이 없는데. 그때 그 뭐 거기서 나왔었나요? 그 뭐 외신 기자회견 뭐 그 거기서 앉아있을 때 잠깐 나왔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서초경찰서. 네, 저는 그래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예,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허재영 기자님하고 같이. 그래서 하여튼 저도 찬스가 되고 기회가 뭐 이렇게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집회 참석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 다 날아가고 좋은 에너지가 재충전되더라고요. 그 배터리 같은 거 충전하면 충전이 쫙 올라오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진짜.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좀 뵙고 인사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제 뒤통수 보시면 항상 뒤통수 때려주시고, 또 제 뒤통수를 때리시고 나서는 이렇게 뒤돌아서 제가 또 뒤통수를 살짝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뭐 또 신나서 제가 떠들다 보니까 운전 안 됩니다, 레피리님. 네. 양주를 좋아하시나 보네. 네. 네, 까망님 맞습니다. 예,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이바이송은 민트님께서 신청하신 곡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소국향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바이바이송으로 두 곡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간에, 아이고 은혜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서구님께서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샌드라 초이님께서 김민훈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오셨다고. 아이고,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속상하시겠지만 뭐 기운 내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한 또 다른 한 주 또 우리 한번 힘차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아이고 아닙니다, 소구님. 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또 8시, 내일 월요일이니까 8시 방송, 저녁 8시 방송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 두 번째 채널 요 심경수 TV, 요게 홍보가 제대로 아직 안 돼서 수익 창출이 나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요 채널로, 지금 현재 심경수 TV로, 영어 TV로 되어 있는 요 채널 통해서 계속 방송을 좀 라이브를 해서 좀 광고를 하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심경수 TV를 구독하시게 되는 상태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 상황을 맞이를 해서 저 구글에 또 광고비를 제가 좀 챙기는 거로, 예, 그렇게 되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서, 아마 내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는 요 채널에서 조금 더 이번 주는 이제 돌아오는 주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트님 곡부터 먼저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